자, 우리 256조에서 이제 본문과 단서 규정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규정을, 법 규정을 원칙의 규정과 본문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단서, 예외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합과 부속을 구별하셔야 돼요. 자, 부합은요,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독립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분리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독립성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 시멘트. 분리가 안 돼. 자, 부속은요, 분리는 비용이 들더라도 분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거의 대부분 독립해서 한 문제로 시험에 출제를 해요. 그럼 이 부합은요, 부합이 되게 되면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동산 소유자가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부합이 되면. 분리는 안 되니까요. 대신에 이제 좀 이따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유권은 취득해버려. 근데 법은 공평이잖아요. 따라서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규정에 의해서 그 물건 뺏긴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은 해주셔야 됩니다. 법은 공평이니까. 어쨌든 소유권은 취득해버린다. 왜? 분리가 안 되니까. 자, 근데 부속은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속은 뭐가 있어야 되냐? 권한이 있고, 권한. 즉, 권한이 있다는 것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 계약 관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부동산 소유자하고 계약 관계가 있더라. 권한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부속된 물건은 법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말은 권한이 있고 부속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부동산 소유자, 우리 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지. 좀 이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속을 시킨 사람이 그 부동산에다가 어떤 물건을 부속을 시킨 사람이 권한이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사람이 권한이 있다는 건데 이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아야 되느냐? 누구로부터 부여받아야 되느냐? 소유자로부터 부여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소유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있고 그러고 부속을 시켰다. 그러면 그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즉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누가 소유자다는 거예요? 부속시킨 그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자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쭉 예를 들 겁니다. 아, 이게 완전 습관이네. 내가 아무리 칠판에 뭔가 좀 작게 쓰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네요. 한 판을 안 넘기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 칠판에 제가 많이 쓰면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막 쓴다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하는 거지. 그죠? 서로 지금 느끼고 계시죠? 적는다고 지금. 자, 관련 판례들 제가 쭉. 첫 번째가요. 갑이 X라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각과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요. 현재 이 을이라는 사람은 지상권자입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상권 설정받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얘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지상에다가 수목을 심습니다. 나무를 심었다. 수목을 식재했다. 예, 요즘 이제 판례도 그렇고 분위기가 자꾸 이제 되도록이면 이런 한자 표현들 좀 이제 자제하려고 나무를 그냥 심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던데 예전에는 그냥 수목을 식재했다 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같은 말이에요. 예.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수목은 누구 소유냐냐?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 소유다 이 말이지. 얘는 을 소유. 왜? 권한이 있단 말이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설정받은 권한이 있고 거기다가 부속시킨 거니까 나무 뽑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물론 이제 나무 위로 뽑고 이동하는데 비용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예, 따라서 을 소유다를. 두 번째, 갑이 X라는 토지 소유자고 이번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권한이 없이, 즉 갑과 을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권한이 없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수목의 소유자는 누굴까? 갑이다 이 말입니다. 왜? 권한이 없으니까. 아까 소유권 취득을 못하려면 권한이 있고 부속시킨 경우에 소유권 취득,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소유자 누구라고요? 갑 소유다 말이지. 세 번째, 갑이 X라는 토지 소유자. 이번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내줬어요. 을이 토지 좀 빌려 쓰기로 했어요. 거기다 뭐 물건도 좀 쌓아놓고 뭐 이러려고 임대차를 했어. 자,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승낙을 해줘가지고요. 지금 을은 토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얘가 승낙을 해줘서 병이라는 사람이 지가 수목을 식재를 한 거야. 여기다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지. 참 나무 많이 사랑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수목의 소유자는 누굴까? 수목의 소유자는요? 자, 아까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우리 법에서 256조 그 단서 규정에서 권한에 의하여, 타인이 권한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거래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거든. 그럼 여기서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어야 돼요? 소유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임차인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그냥 토지 그냥 빌려줬는데 얘가 지가 승낙해서 수목 심었는데 그 수목이 그 사람 소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당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때는 이 수목의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까? 갑이 소유권 취득해버린다 이 말이죠. 갑 소유.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그 다음 네 번째가요. 갑이 토지 소유자. 이번에는요, 을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권한이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농작물을 심었다 이 말이지. 농작물. 가령 고추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요, 이건 전통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농경사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가 옛날부터요, 이 농작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작자 소유를 인정합니다. 농사 지은 사람. 따라서 이 농작물은 설령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농작물은 여전히 누구 소유예요? 을 소유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확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무조건 경작자 소유다. 권한이 있건 말건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다. 아시겠죠? 네. 자, 들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교재 통해서 잠깐 확인을 하고요. 자, 부동산은 256조 부합 그 관련 판례 봅니다. 아랍의 숫자 1번 보시면, 부동산 간의 부합도 인정, 부동산끼리의 부합도 인정되며, 그다음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에 동산의 가격이 비싸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부합이 뭔지 아시죠? 분리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번은 별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따라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3번.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면, 이제 부합이라는 용어 나왔습니다. 부합하면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미친다. 분리가 안 되니까요. 4번 별표. 세 번째 줄 오른쪽에 줄 꺼진 부분 굵은 글씨로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 임차인 허락 빠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 됐고요. 그 다음에 261조 봅니다. 261조. 전 5조의 경우에 즉 우리 이제 전 5조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건 부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합 그 규정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즉 부합이 됨에 따라서 물건 뺏긴 사람 있죠. 소유권 뺏긴 사람. 이 뺏긴 사람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당이득 뭔지 아시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단 말이지. 그래서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 부당이득 반환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적법이니까 이제 배상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거기 바로 1번 판례, 관련 판례 1번 보이시죠? 바로 밑에 아랍의 숫자 1번 그 위에 제목 보이시죠? 그 제목 3줄 거기다가 별표 걔만 봐주시면 돼요. 잠깐 설명드립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건축 자재상을 뭐라고 하냐면 건재상이라고 합니다. 건축 자재, 건재상 들어보셨나요? 네. 자, 갑이 건재상이에요. 건재상이고 을이 누구냐면 얘는 공사업자입니다. 지금 누구 건물을 지금 얘가 공사를 해주기로 했느냐면 병 소유의 X 건물요. 병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얘랑 공사를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지금 공사 계약했잖아요. 요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용어 알아두시자고 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뭔가 일을 맡기고 그 일에 대해서 얘가 다 일 처리가 끝나고 나면 보수 청구하는 요 계약 이걸 뭐라고 해요? 도급계약. 그러니까 앞으로 알아두세요. 공사계약 얘를 뭐라고 한다고?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도급인. 얘가 도급인. 그 다음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수급인이에요. 그럼 얘는 누구한테만 대가 주시면 돼요? 병은 누구한테? 공사업자한테 그 보수 주시면 된다고. 요게 도급계약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자재상으로부터 샀는데 외상거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법상요 외상거래나 할부거래 있잖아요. 할부거래나 외상거래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갑한테. 여러분 우리 법상 그렇습니다. 할부거래나 외상거래는 소유권 자체가 바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갑이,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해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를 팔았느냐면 시멘트를요. 시멘트를. 대량으로 구입을 했겠죠. 자, 을이 여기다가 시멘트를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시멘트는 부합이 됐다 그죠? 부합은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시멘트 소유자는 누구? 이제 이 건물에다 갖다 부었어. 시멘트 소유자는 누구? 병입니다.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가 당연히 이제 그 시멘트 소유자인데 문제는 아까 그 261조 그 규정에 의해서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이거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병은 누구한테만 돈 주시면 돼? 을한테만 주시면 돼. 따라서 갑은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죠? 당연한데 문제는 이 갑은 이 재력이 확실한 병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냐? 우리 아까 그 261조 그 규정에 의해서 병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규정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아까 규정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게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을 한 경우에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취득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선의취득 모르고 취득하면 소유자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은 현재 얘가 소유권 유보부 매매했는지를 몰라. 나는 시공사 재력 튼튼한 줄 알고 맡겼고 얘는 몰라. 즉 선의 무과실이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시멘트 선의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얘는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의 취득할 수 있다고. 그럼 이 법률상 선의 취득이라는 법률상 원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요 부분이 또 시험에 잘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 별표해 주세요. 자 1번 한번 같이 보시고 1번 매수인이 자 여기서 매수인 이제 제 사례에서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을 시멘트 매수인 을 실제로 판례에서 한번 보면 그 시멘트더라고.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 제3자, 여기서 제3자 사례에서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 소유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인에다가 밑에다가 뭐 을, 병 이렇게 적지 마시고 여기 매수인에다가 뭐라고 적느냐면 공사업자 밑에다가 공사업자. 그 다음에 제3자에다가 밑에다가 건물 소유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자재상.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그러면 일단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부합이 됐으니까요.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저기서 매도인 누군지 아신다 그죠? 자재상. 그 매도인은 제3자가 선의무과실이면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제3자에게 보상을 즉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얘가 선의무과실이 아니라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악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